그 당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 112 상황센터를 총괄해야 될 류미진 상황관리관 얘기 좀 해볼게요. 이분은 10시 15분에 사고가 발생을 하고요. 112 그 센터의 자리를 정위치하고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자리를 본인 사무실에 가 있다가 언제 다시 원위치를 했냐면 밤 11시 39분에 했답니다. 1시간 24분 동안 난리가 났었을 거 아니겠습니까? 막 사고 신고 접수되고 심정지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. 사망자 늘고 있습니다. 이런 전화가 빗발쳤을 텐데 그거를 최종 책임져야 할, 그거를 결정해 줘야 할 상황관리관은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. 1시간 24분 지나서 왔답니다. 이현정 의원님. 네. 자, 이제 보면요. 윤희근 청장이 만약에 본인이 뭐 어떤 휴가를 갔다고 이야기를 치면 그럼 서울청장이라도 예를 들어서 정의치에 있어서 자기를 대신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론사 같은 경우도 편집국장이 부득이한 자리를 비면 부국장이 대신합니다. 네. 그 부국장이 정의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왜냐하면 정의치라는 게 뭐냐면 항상 중심에 있으면서 상황 자체를 통할할 수 있는 그 포스트가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일단 서울청장은 집에 있었습니다. 집에서 나중에 택시 타고 들어왔어요. 본인이 원래 있으라고 만들어준 관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. 집에서 그냥 출퇴근한 거예요. 대치동에서. 예. 자, 이런 서울청장 저는 참 처음 보는 거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 112 상황실이라는 게 우리가 끊임없이 112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면 그 신고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상부와 상의를 해서 빨리 경력을 투입하든지 등등의 결정하는 게 바로 핵심 자리가 이 상황관 자리입니다. 네. 이게 상황관 자리라는 게 당직 자리예요. 이게 고정 자리가 아니라 서울청에 근무하는 이 총경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교육부 부장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이 10층에 있고 이 상황실은 5층에 있습니다. 그런데 보통 그랬다고 그래요. 관리였다고 그래요. 아니 세상에 112 지금 상황관리관이 지금 자기 사무실에 있는 게 관리했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?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러면 112 상황실에 있는 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이 상황이 벌어지면 빨리 가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런데도 왜 연락을 안 했을까? 1시간 도대체. 24분 있다가 다시 왔다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러면 그 경찰들은 그냥 신고 들어오는 거 그냥 뻔히 보고 그냥 용산경찰서로만 그냥 다 넘겨주기만 끝났던 것인지 아니 그 상황을 파악하면 우리가 영화에도 나오잖아요.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심각하구나. 아니 저희들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상황들을 보고 야, 이 심각하다. 그럼 빨리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112 상황실에 있는 그 팀장분들은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 그러면 당장 유미진 지금 사무관을 불러와서 자 관리관님 이거 지금 위험합니다. 빨리 청장님 연락하셔서 지금 경력을 새롭게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내려오지도 않고 11시 넘어서 이미 속보로 다 언론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 뒤늦게 내려왔다. 그리고 그 112 상황실에 근무하는 도저히 팀장들은 그 사람을 연락할 생각도 안 했다. 그럼 이거는요 완전히 조직의 상하관계가 붕괴된 겁니다. 네, 이렇게 급박했던 상황에 소방당국은요 참사 직후 2시간에 걸쳐서 경찰에 15번이나 공동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요 경찰 기동대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배치된 건 참사 발생 1시간도 더 지난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. 예, 그러니까요. 저것도 저렇게 소방 당국에서는 경찰에 어떻게 보면 SOS를 친 건데 15번이나 요청했는데 그것이 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1시간 12분 뒤에야 기동대를 배치했다. 그러니 저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늘었습니까? 안타까운 부분이죠.